네, 지금부터는 1987년에 칼기 858기 이른바 폭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북한 공작원 김앤희 등에 의한 폭탄 테러로 115명의 탑승객과 승무원이 전원 희생된 사건. 그래서 미얀마 근처에서 공중 폭발을 했다. 이게 당시 당국에 발표했었는데요. 올 초 대구 MBC가 여러 차례 수색 끝에 미얀마 해상에서 칼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찾아낸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현지 조사를 협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파편이 아니라 동체를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따라붙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찾아낸 주인공인데요. 대구 MBC 신병철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병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MBC에서 여러 차례 이제 취재 보도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취재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희가 지난해 대구 MBC에서 위안부 특집을 제작을 하러 미얀마 현지에 갔었는데요. 네. 제가 평상시에 이제 858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미얀마에 이제 갔는 김에 만나는 분들한테 이제 코디네이터 등에게 이제 계속 이걸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는 도중에 저희들이 아주 의미 있는 정보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선의 선장이 칼 858기의 엔진을 인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858기 엔진을 인양을 했다고요? 예, 90년도 쯤에 그 858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 의로 작업 저인망 어선 의로 작업을 하던 중에 858기 엔진을 인양을 그물에 건져서 올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잠깐만요, 기자님. 근데 그 비행기 엔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858기 엔진은 이게 이제 초기 모델이어서 엔진이 이제 그렇게 지금 엔진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 중에서도 이제 858 엔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식별이 쉬운 편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지다가 수면 위에까지는 이제 건져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무게 때문에 다시 떨어져서 바다에 다시 들어간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제 그 사진도 보여주고 해서 이제 858기 엔진이라고 모양이 똑같다고 이야기한 거죠. 지금 저희가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요. 수중 촬영을 하신 영상을 봤는데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수중에서 지금 찾아낸 게 파편이 아니라 동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동체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수중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상태가? 지금 저희도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그 어선의 선장이 준 좌표의 지점에 가까이 가니까 이제 동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체들이 직경 한 100m 정도 안에 이제 다 모여 있는데 큰 거는 30m 정도 되는 게 있고요, 길이가. 10m 길이 넘는 게 4개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동체들 비행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얘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전부터요. 근데 이게 칼 858기로 확신을 하세요? 저는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근거를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촬영한 그 제트 엔진과 날개와 이런 것들이 1차로 촬영이 됐고 또 거기와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엔진을 촬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게 이제 엔진의 모양과 그리고 날개와 엔진을 연결해 주는 그 장착된 파일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일런의 모양이 그 칼 858기의 기존 그 보잉 707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엔진의 크기도 저희들이 이제 그 자연광 상태에서 수중 카메라로 한 8m에서 10m 정도 떨어져서 촬영을 했는데 이거를 크기를 한번 가늠을 해봤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가늠을 해서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칼 858기의 기존인 보잉 707의 엔진의 크기인 지름 1m 정도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갔다 와보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다른 항공기 사고가 없었어요. 칼 858기 이외에는. 그래요. 이거는 인양만 된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1%는 인양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가장 큰 의문은 공중 폭발이라고 당국은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공중 폭발이 맞다면 이 해상에서 이렇게 지금 그 동체가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견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항공 전문가분들이 저희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예.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동체 착륙했을 가능성이 높다. 폭발이 왜냐하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폭발 여부와는 관계없는 거죠. 일단은 이게 뭐 공중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공중 폭발해서 산상조각 난 건 아니라는 이야기지. 네. 공중에서 폭발 사고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목격자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검은 연기를 내면서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로 봤을 때는 비행기에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예.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자유추락,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게 아니라 예.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착륙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858기가 이게 무게가 한 30톤 정도 되는데 30톤 정도 되는 무게의 비행기가 고도 13,000m 고도에서 자유추락을 하면 바다이긴 하지만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이 형체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형체, 특히 모양을 보면 날개하고 엔진이 붙어있는 모양을 봤을 때 이거는 마지막까지 비행기를 조정을 해서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점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첫째, 이것이 공중 폭발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공중 폭발이었다 하더라도 동체가 온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시 당국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라디오 시한폭탄 그리고 술로 가장한 액체 폭발물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내렸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현희 씨 등이. 그러면 이 두 개의 폭탄이 터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혹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어요?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현희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희 씨의 주장은 그 작은 트랜지스터 파나소닉 라디오, 그 작은 소형 라디오에 그 컴포지션 C4 폭약이 350g을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그 350g 자체가 절반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폭약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넣을 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 그렇습니다. 양을? 물리적으로 넣을 수가 없고 이 폭탄이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터지려면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기폭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치들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김민희 씨의 말을 100%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 350g의 컴포지션 C4 폭약으로는 김현희 씨가 주장한 것처럼 안기부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산산조각 날 수 없다는 것이 1988년도에 미국 NTSB의 그 실험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김현희 주장에 대해서는 다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는데 김현희 씨가 주장한 대로 그 폭탄이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공중 폭발까지 가는 어떤 폭발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게 폭탄이 있었고 공중에서 그게 터지긴 했지만 동체가 산산조각 나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NTSB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촬영한 영상에도 보면 실제로 보면 이게 칼 858기가 맞다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논점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김현희 씨 등의 어떤 그 테러에 의한 공중 폭발이냐 아니냐, 결국 하나로 그러니까 집약되는 거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현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테러가 맞다 아니다라고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둘 수밖에 없는 거죠. 예단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그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이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테러 사건이 맞다고 재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점이 이제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아, 그런가요? 예.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예. 항공사고의 기본적인 조사는 동체를 찾아서 네. 그 찾아낸 부위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집니다. 이게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네. 근데 이제 동체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근데도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사건의 실체는 그러니까 물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김현희 씨가 주장하는 대로 폭파 테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증은 김현희 씨 자백 말고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김현희 씨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한 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데 네. 그렇게 결론 냈다는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조사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서류만 보고 결론 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이제 거기 참여했던 민간조사위원도 조사관들도 만나고 했는데 예.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많은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와 다른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김현희와 김승일 폭파범의 행적을 사전에 우리 정부가 알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보고서에서는 사전에 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본 결과 그 민간조사관 이야기는 뭐냐면 예. 미국 CIA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온 자료도 봤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들의 행적을. 그래요? 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외국 정보기관과의 향후 협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보고서에 기록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내용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고려돼서 기록이 되었다면 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 사실 그 이전에는 이 조사 참여정부도 조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 때 이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구 MBC 보도에서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희생자 명단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비행기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거쳐서 방콕을 거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이 노선인데요. 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탔는데 네. 이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리지 않으면 다 사망자, 즉 실종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탑승을 했는데 네.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리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실종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군지는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 이름 이교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름은 예. 네네. 이름은 이교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예. 저희들이 추가로 취재해 본 결과 이분이 실제로 외교 전문 같은 데서 이교운이라는 사람이 홍콩 교민이고 탑승했다는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유족들에게 준 그 실종자 명단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명단에는 이분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외교 전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분은 홍콩 교포고 그리고 그 무역업에 종사하고 식당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한테 알려진 건 없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사망했는지 사망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분이 사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그 실종의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뭐 정부를 통해서 취재를 해본 결과 이게 잘 협조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신 기자님 혹시 그 김현희 씨는 어떻게 취재를 시도를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접촉을 하려고 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언론이나 이런 통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 김현희 씨를 인터뷰한 기자분에도 직접 연락을 해서 김현희 씨 연락처를 알려고 했지만 그분들도 제3자를 통해서 섭외를 했기 때문에 연락처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김현희 씨가 대구나 경주에 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아깝게도 접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후속 보도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혹시? 네, 지금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MBC의 신병철 기자로부터 취재 내용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인데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연결하죠. 나와 계시죠, 위원님? 네,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말씀을 해오셨던 걸 알고 있는데 어디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저도 신병철 기자 그 대담을 들었습니다만은요. 예. 참 이게 대단히 그 미진한 조사였다라는 게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조사 새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37년 됐습니다만은 33년 됐죠. 33년 됐습니다만은 유족들이 네. 이게 너무나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죠. 네. 방도 없고 유해는 물론이고 그래서 유족들이 33년간 그 당해왔던 그 슬픔을 놓고 생각하면은 네. 정부가 어떤 형식이든 여기에 대한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병철 예. 기자로부터 이제 취재 보도 내용을 쭉 들어서 그러니까 내린 중간 정리는 예. 이게 그 폭탄 테러에 의한 공중 폭발로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졌다면 그 수상에서 이런 식으로 발견은 될 수 없다. 딱 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어떤 그 의혹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폭탄 테러가 있었나 없었느냐라는 이야기로까지 연결짓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요. 네. 이번에 미얀마 바다에서 발견된 게 칼 동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거의 네. 맞다고 보는 것이 그게 이제 칼 858기가 그 항로상에 그 바다가 항로상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틀림없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 바다에 비행기가 빠진 적이 없대요. 없기 때문에 칼 858기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예. 확인을 하고 예. 858기가 맞다면 빨리 인양을 해야 합니다. 예. 그게는 블랙박스도 있을 수 있고 네. 유해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중간 수색에서 나온 걸 보면은 동체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거든요. 예. 산산조각이 난 건 아니고 틀림없이 그게 아마 수중 착륙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그런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빨리 네.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져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지금 하고. 우리 정부가 미얀마 정부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뭔가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혹시 그 관련된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MBC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네. 이게 5월 20일인가 발표했을 겁니다.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 미얀마 현지 조사를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고, 예. 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법으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것이냐, 예. 미얀마하고 합의를 해서 할 것이냐, 어허. 우리가 인력하고 장비만 지원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방법론은 그 사후에 조금 더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에서 인양하는 거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하고 미얀마 관계가 좋거든요. 네. 아웅산 수치 여사하고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강경화 외무장관도 지금 저 미얀마 정부하고 같이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서 협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리가 빨리 돼서 재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미얀마 정부하고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만 나서고 있는 겁니까? 다른 관련 부처가 지금 실무 준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토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예. 이게 청와대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 국토부와 외교부와 함께 이걸 문제 풀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그 지금 당에서 정부하고 이 문제 좀 논의가 그러니까 된 바가 있습니까? 정부는 당에서는 아직 이 본격적인 문제를 논의를 안 했고요. 예. 우리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래서 당정청이 함께 이 예.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조금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의원님? 이를테면은 네. 진상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진상조사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미진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858기가 맞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은 예. 블랙박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예, 블랙박스를 건져내면 이게 뭐 50m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수심이 과거에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000m 있는 그 수심에 이제 심해 있는 것도 건져 올렸어요. 2년간이나 찾아다니면서 대서양성에 빠졌던 걸 건져 올린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심 50m 있는 건 뭐 금방 건져 올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유해도 나오고 아마 블랙박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은 진상조사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가장 급선무는 지금 보도를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승객들이 그때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라면 유해가 이제 보존됐을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수습부터가 이제 최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유해 수습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블랙박스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때 블랙박스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건져 올리지 않았다면은 그건 있다고 봐야죠. 근데 만에 하나 블랙박스를 회수를 못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이 지금 그 가라앉아 있는 동체를 전부 다 인형을 하면 동체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추락을 하게 된 건지 혹시 그 추정은 가능한 겁니까 기술적으로? 또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체가 산산조각이 난 게 아니고 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걸 건져 올려 보면은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진실위원회에서 이걸 그러니까 조사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폭탄 테러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다시 재검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랬어요. 일단 지금은 그 부분을 논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이 동체를 건져 올려 보면은 그 상황을 가지고 이걸 재검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판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 블랙박스는 지금도 들어보면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유체를 건져 올리고 유해를 그리고 동체를 그저 올리고 유해를 찾아내고 블랙박스를 찾아내고 하는 과정 여기까지 우리가 합의해서 해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동체 인양이 일단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재검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체 인양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하나요? 뭐 50m밖에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좀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때 그 2007년 국정원 그 진실위에서도 이게 미얀마 해상을 뒤져가지고 동체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때는 이게 불발이 됐던 거예요? 저는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과거 정부로부터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여력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게 작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국정원 안에서도 이 재조사를 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반드시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이 작용했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그때도 이 김현희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불발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국정원 진실위에서도 못 만났다? 못 만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언론 인터뷰도 했잖아요. 김현희 씨. 언론 인터뷰도 하는데 진실조사위원회에서 못 만났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등등이 왜 그랬느냐 보면은 지금 추론입니다. 그건 노무현 죄송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갖고 있던 그 파워가 작용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때까지도. 노무현 정부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데 그때까지도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정부가 이제 인양을 추진을 하고 있는 점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칼 858기가 맞다고 본다면요.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왜냐하면은 진실이 조사 자체가 2007년도 진실이 조사 자체가 미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갖고 있던 그 33년간의 한을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이제 당시에 어떤 국정원의 어떤 내부 기류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어떤 그런 내부 기류가 지금 완전히 말끔히 해소가 돼서 그때 당시에 원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세요? 지금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때 영향력이 다 소멸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그 문제를 접근하려고 든다면은 충분히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추후 인터뷰 좀 필요하면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